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방에서 모셨던 기동민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여기가 더 좋으시죠? 본방보다 이렇게 네, 훨씬 편안하네요. 예. 네. 예. 기 의원님 저 어떤 기질에 맞으실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본방보다는. 아 저는 되게 차분하고 예. 이렇게 정돈된 상태를 좋아하지 뭐. 그렇습니까? 앵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일단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어디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검찰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 검찰총장 시절에 예. 개입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저는 부차의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도 증명도 어려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부정할 시켜들고- 테니까요. 예, 부정할 테니까. 그리고 설사 손중성 검사가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했다고 해도 부정할 객관적인 거라고 징자가 보세요? 예. 나타나지만 예.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정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명천지 민주공화국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에서 예. 검찰이 예, 특정한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뭔가를 기획하고 도모한다는 자체가 예.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위임받은 권력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남용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기 문란 사건이거든요. 예. 정말 드러난다면요?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예. 저는 그런 예. 비판을 지금까지 면할 수 드러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가 어디까지로 보시는 건가요?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사 정보 정책관이라고 하는 예.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그 사람이 귀입니다.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를. 그럼 인정하겠습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휴가는 왜 갔습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 할 거면.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쪽한테 화를 내야지. 저는 아까 김은혜 의원이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손중성 검사와 예. 김웅 후보자가 왜 접촉하지 못하냐 이런 인식에 저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예, 예,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우리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예. 법사위원들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일 거예요. 예. 그냥 현안을 가지고도 조율하는 것들을. 예. 근데 세상에 그걸 특정한 정치 세력들에게 뭐 악사를 먹이기 위해서 예. 어떤 암수 같은 걸 날리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이라면 뭐. 예, 그리고 또 제보하셨던 분이 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예. 엄청난 위협감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예. 김웅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김재원 의원도 밝혀야 된다. 예. 또 이렇게 왜 그런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심적 그렇겠죠 당연히. 위협이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공익신고자로 전환시켰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사건의 일단 단초가 드러나는 예. 거는 진실의 단초가 드러나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보 한 분이 직접 자기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니까. 예. 다만 그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아니 저는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수 검사의 감찰 결과에서 뭐 끊임없이 의구심을 표하겠죠. 그러나 팩트가 드러나 버리면 그걸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네. 접촉 과정, 네. 그다음에 어떤 판결문을 조회한 거 이런 팩트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런 그래서 걱정할 필요 저는, 없이. 예.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다. 예. 국민의힘이 예. 이준석 대표라는 새로운 뉴노멀을 만든 거거든요. 예. 정치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앞선 행위를 정치권에 예. 한 20년 정도로 앞당긴 행위를 한 것인데 예. 모양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행태가 반복이 그러니까 동반이 되어진다면 예. 저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권이 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당장은 그게 실현으로 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 예. 뭐 특정한 세력과 주자가 예. 대단히 뭐 정책 치명상을 입는 그런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나 공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예. 존중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만약 드러난다면. 그러면 정치가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냐면 거기 그거 후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후보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근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 한 분 때문에 막 예. 룰도 흔들리고 그 한 분이 1등이었으니까요. 예, 토론회도 그냥 무슨 비전 발표회 뭐 예. 이런 걸로 학예회 수준이라고 홍준표가 예. 얘기하던데 예. 그럴 정도로 비중과 위상이 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김은혜 의원님한테도 그 질문을 드린 게 윤석열 만약에 드러난다도 쳐도요. 네. 쳐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네. 그렇다면 손 검사가 만약에 관여했다는 증거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드러난 것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 김은혜. 네. 거기든 뭐 확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검사 동일체라면서요. 조직 우선이고 개인의 뭐 자유나 이런 건 꿈꿀 예. 수 없는 조직이라고 계속 예. 묻자 그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 예. 그런 행위에 연관이 되었고 그 증자가 드러났는데 이건 나의 단독 행위다. 예. 누가 믿어요? 기 의원님의 어떤 해안을 한번 전망의 해안을 해안까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고 상식의 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해안이 있으시니까요. 네. 그 만약에 뭐 이건 아직 가정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검찰이 직접 그 고발장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저쪽은 야당은. 이미 이제 예. 그 증자가 드러난 건데요. 예.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미끼 상품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낙마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상품으로 다가가기 위한 예. 진열대 화려한 꽃일 수 있는데 예. 이 화려한 꽃이 본 상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사생활 문제를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사생활과는 좀 다른 차원의 뭐 문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 범죄 행위에 연관되었을 드러나면요. 예. 개연성이 예. 있는 그런 문제여서 대단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미 손절해버릴 공산이 훨씬 더 크다고 손절 생각하고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훨씬 더 거죠? 크고요. 예. 그 이제 진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예. 아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그리고 또 손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정치는 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냉정합니다. 그리고 예. 그분이 예.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했던 하나의 표징처럼 여겨졌기 예. 때문에 거기서 박근혜를 어떻게 했든 이명박을 어떻게 했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불문율 중에 하나가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게 드러나면 그걸 기화로 해서 아마 만장일치로 예. 어떤 정치적 행위에 돌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 손절 시점도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그럴 수 보시는 것 있다고 같습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안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예. 회의적인 시각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트렌드를 보면 예. 상당한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치고 오고 있고 예. 대안으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상당히 말씀이죠. 있는 거죠.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넘긴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예전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뭐 화려한 꽃들은 좀 치고 예. 진짜 백이 야당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 공산이 좀 더 훨씬 더 커졌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굉장히 이렇게 당겨지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투력은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대단한 거죠. 대단하시죠. 개파를 가지고 있지도 예. 않고 정치권 26년 생활 속에서 수많은 풍파와 실언과 실수 또 예. 뭐 재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불사조적 측면들이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예. 4년 전에 검증을 한번 받았지만 예. 모든 포인트가 이재명 혹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검증의 잣대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뭐 그 평생을 정치한 분이 더 할 게 있나요? 검증? 그 지난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예. 심지어는 대학 시절의 얘기들까지 다 나왔던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해명했던 거 아닌가요? 충분한 해명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예.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예. 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예. 치부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치부 이런 걸 반복적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양쪽 기억 다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세요? 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근데 그 그게 이기려고 하는 이기는데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과하면 예. 국민들이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낙제점을 주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기는데 크게 이제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양쪽 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들, 네. 스캔들 이런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바로미터에서 좀 네. 뒤쳐져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예. 봐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혹은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예. 혹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의 가지고 있는 스캔들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표를 판단하는 데 예. 있어서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느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비교해보면 어느 후보가 더 힘겹습니까? 각자의 장점이 예. 있는 거죠. 예. 누구라고 예단할 수 없는 예.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좀 그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예. 검증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지의 세계여서 한편으로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좀 조금 더 다른 이 자기의 진정한 진솔한 화법을 가지고 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두 개의 이벤트가 있다면 뭐 잘 포장된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있다면 저는 또 게임은 알 수 없는 그렇습니다. 흐름으로 예. 흘러갈 수 있는 공사는 얼마든지 그리고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토론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토론. 그거 그러니까 이 부시 또 토론할 때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은 네. 사람들에게는 뭔가 후회요? 한두 가지의 반전 포인트만 보여주면 잘했네라고 평가해요. 네.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 정말 달변이시고 네. 거침없이 호탕하시죠. 예.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은 그냥 기대치가 90점, 높아서요. 80점이에요. 예. 선방했네, 그냥 기본했네 이런 거. 예. 대신 실수 하나 하면 그 실수가 훨씬 더드라져 보이는 게 사람들이 시청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결정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론이 어떤 좌우를 할 것 같진 않고요. 또 어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손절 가능성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어떤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의 손절 가능성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지지율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예. 어렵죠. 예. 어느 정도? 압도적인 지지였는데 예. 상당한 정도로 좀 돌아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60대 대구 경북 이런 계층과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골 강한 지지라는 예. 뼈대 부분은 그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예. 있는 것이지만 예. 그 이외에 이제 분들은 회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의심하기 시작하신 예. 것이고. 근데 회의와 의심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단단한 층이 무너집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이번 사태예요.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 단단한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제가 전혀 엉뚱한 질문이 갑자기 네네. 생각나는데 하나 여쭤보게 되겠습니까? 네. 예. 되게 짓궂은 표정이시죠? 아닙니다. 네. 그 엊그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네. 기현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치인으로. 제가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하시죠. 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여쭤보는. 아니 DJ가 말씀하세요. 상당히 그 기현님을 평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낭설입니다. 예, 그런 게 낭설입니까? 이제 조작 뉴스라고 낭설입니다. 뭐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세요?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자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잘생긴 아드님은 잘 계신가요? 예, 지금 뭐 네. 약간 백수성 예. 취준생 겸 아니 뭐 그 선거에 많이 시험- 이용해 먹으셨잖아요. 그 미모를 아드님의. 이용했다기보다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고요. 네. 예. 아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사람의 예. 생각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당 얘기는 지금 대세가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기현님은? 충청권 상황을 그 누구도 예단하지 못했죠. 예. 이재명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저토록 압도적이라고 생각 예, 못하신 건가요? 45에서 한 47, 8, 예. 50%는 약간 언감생심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낙연 후보 측은 아주 박빙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글쎄요, 이런 보시는 것 표현이 같아요. 그 선거에 지신 캠프한테는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언론 통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 캠프를 알지 못한 언론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어떤 뭐랄까 패닉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압도적으로 확 그렇게 보여졌죠. 예, 그것도 예.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글쎄요, 생각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저는 그냥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예.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라고 그 의심이 확산될 수도 예. 있는 그렇게 그런 보셨죠? 부분인데. 저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예. 일정을 조정하고 예. 메시지를 새로 검토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일정들을 수행하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토론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당원들 그런 선택이었던 거 분들도 아니냐. 계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저희 거라서 제가 뭐 말씀을 안 꺼내려다 인터넷이 저희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전인가 갑자기 취소를 하셨어요. 이낙연 후보가. 그런 광경이 뭐 물론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싶지만 그게 과연 하여튼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선거에 지고 나서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막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을 지지를 하다가 예. 레이스에서 중도에 포기를 해서 안희정 지사하고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3강에 이렇게 겨루지 않았습니까? 예. 안희정,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세 분이 경쟁을 했었는데
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당혹해하죠. 예. 다만 그 그것을 내색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포장해서 예. 나를 지지하고 우리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들을 줄이고 예. 확장성들을 좀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기현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대세가 약간은 뭐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일 그래도 우리 당의 큰 주주는 호남이거든요. 예. 2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 호남의 결과는 지켜볼 만하다. 호남 분들은 뭐 저도 호남이긴 예. 합니다만 대단히 호남 분들이 전략적이고요.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또 좀 비애가 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예.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예.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비애들도 예.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이거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건 조금 전체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그건 말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 평가하고 다음 전선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몰빵해야지 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 제가 늘 궁금한 뭐 좀 알면서 알 것 같으면서 궁금한 게 전략적 선택을 유권자들이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슷한 전략적 선택을 하나요? 그 얘기하나요 서로? 대구 경북 예. 분들이 예.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그 당의 대표로 밀어 올리셨어요. 예.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하셨겠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인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집단 예. 지성이라고 보여지고 그 집단 지성이 저는 놀라울 정도로 무섭고 정확하다.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보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한층 저는 예.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있다는 생각이 이게 그 집단지성을 어떤 추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니까요. 호남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추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전화를 드려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뭐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시라고 우리 여기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캠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놓고 저는 물러가는 게 그런 맞다고 거 생각합니다. 추정하시라고 여기 모셔가지고 뭐 차비도 드리고 이러는 건데. 네, 차비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면 이 호남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의 그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향후 모양새를 네, 하는데 지금 그럼 기현님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결선 투표 전에 딱 굳건하게 후보가 자리를 잡는 게 어떤 대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막 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냥 맘대로 한다면. 정치는요. 예. 단점을 보완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임을 예. 하는 게 정치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솔직하게 헤맸어요. 예. 준비가 덜 돼요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 진영을 살렸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캐릭터들을 살려내고 거기에 정제함을 더하는 거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건 품격과 예. 절제예요. 안정성이라고요. 예. 국정 운영에 대한 네거티브는 결코 도움이 안 경험인 됐다는 거고. 말씀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네거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요, 이게 어떨 때 보면 양념이 과해버리면 원래 그 맛을 잃어버리듯이 예. 네거티브는 진영 간의 네거티브 싸움을 할 때와 내부에서 네거티브 싸움을 예. 할 때 정말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예. 너무 과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에 서 있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막 달아올라서 정말 열광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권 재창출을 열망하고 있는 지지자들 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예. 본인의 의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예. 계속 의제 싸움에서 상대방 의제에 갇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을 좀 서로 좀 잘 참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대표 다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 이재명 다음과 맞붙어서 예. 이 자신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저는 정권 재창출에 한 걸음 더 예. 다가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문이 결국은 그 감정적인 서운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제 결과 보면 당원들은요. 더 전략적인가요? 얼마나 전략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이 책상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표 계산하는 분들과 네.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당원들의 음. 생각들은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게 이번 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물론 여전히 제 지역구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를 왜 내지 않는 거냐 예. 강하게 저를 압박하는 분들이 많이 예. 있으세요. 예. 그런데 다수의 말 없는 지지자들 같은 예. 경우에는 당의 외연을 어떻게 확장할 건지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카드가 필승 카드인가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뭐 친문, 비문 이런 거 다 떠나서 거의 많은 모든 당원들이 그 대의에 복무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과정이다. 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후보를 뽑는데 말입니다. 그 권리당원들만 가지고 뽑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굳이 여론조사 넣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럼 그 전략적 선택 국민의 예.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데요. 예. 저는 모수가 커지면 예.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그런가요? 가거든요. 예.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근데 정당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와 철학의 결사체인 거고 예.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인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당원들의 목소리 대단히 소중하고요. 예. 또 그 위에 또 모셔야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5대 경우에 따라서는 5대5, 8대2, 7대3 이런 균형치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 당의 당원을 뽑는 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가? 좀 독특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 예. 이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책임당원 20%, 또 예. 나중에 가서는 또 뭐 또 조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저는 책임정치 차원에서는 예. 갈수록 좀 이렇게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게 음. 정당정치 차원에서 그렇죠?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뭐 유불리를 떠나서 바람직한 방향이죠.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대선은 49대 51로 보시는 거죠, 기 의원님도. 누가 저쪽에서 이쪽에서 누가 나오죠? 50.5, 49.5 이런 네. 정도 아닐까요? 예.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이 예.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네. 뭔가 운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여전히 불리한 지형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여론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여론이 더 높은 건 분명한 한 거죠. 10% 이상 계속 일관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에 저희들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 몸이어야 되는 건데 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소리만 내는 것이 한 몸은 아닙니다. 예. 어떨 때는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손발은 또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예. 그게 전략적 저는 분산이고 전략적 행동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40%의 탄탄한 지지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것만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예. 이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지지자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 계승과 건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된 다음에요. 민주화된 다음에 10년 이렇게 갔죠. 보통 이렇게, 네. 이렇게 기회를 한 두 두 번은 번씩은 줬죠? 주셨죠.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요번은 그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요번은 여당에 좀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는데 워낙 그 희망합니다만 예, 워낙 부동산하고 저걸 망쳐 놓으셔가지고 예. 부동산하고 저게 뭘까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의 이 실패, 한계, 예. 부족함들이 있었고요.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한 측면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은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뭐 이유는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는 가지 있겠죠. 예. 있지만 그러나 그 뭐 이유로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그렇습니다. 달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예. 우리의 현 시점임을 냉정하게 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어떤 분노를 하는 분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많은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모 기자분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 제가 한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앵커시기 때문에 네. 아니 하여튼 부동산은 정말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단히 다음 정권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여건 야건 어느 분이 되더라도 부동산만큼은 좀 어떻게 대단히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정권 영속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어느 한 정권에서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연달아 이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적 방향성이 그렇게 예. 잡혀 있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고도의 정책적, 정치적, 정부적 행위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로 들이마지 그렇죠. 네, 뭐 정말 그 부분은 어떻게 만회를 하셔야 될지 여당은 뭐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주시죠. 아니 부동산 얘기만 하면 제가 어떤 스스로 약간 화가 네, 치밀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손절 가능성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추석이 어떤 보통 민심의 어떤 격변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으로 보십니까, 후로 보십니까? 결국은 이런 왜냐하면 구체적인 자꾸 전망을 들어가야 나중에 따져 물을 게 많고 그래야지 뭐 그 차비 받아가실 가치가 있었느냐 한 없었냐.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예.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전조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예. 변화와 반응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거죠. 보세요 지금? 예, 되게 빠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 그 전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예. 커요. 물론 방어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당의 외피를 입는 것은 예. 어쩔 수 없다고 선친다 하더라도 밖에 있을 때 중간지대에 있었을 때 메리트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포기해버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증과 그리고 뭔가 본인의 어떤 이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까지는 속도 역시 빨라지는 예. 단점들이 같이 고스란히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추석이 지나고 나면 확실한 변곡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곡점, 손절 시점은 일단 뭐 유권자들이 먼저 손절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론이 먼저 손절을 한 다음에 그 여론의 손절이 분명하다고 느끼면 네, 그렇습니다. 뭐 보수 신문들도 손절을 할 것이고요. 그 시점쯤에는. 그러니까 의미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의미 있게 야당 측에서 보고 있는 건 이런 결과일 겁니다. 예. 두 사람의 지지도가 몇 프로가 차이 나거나 않느냐, 뭐 어떤 여론조사가 0.5% 차이 나죠. 예. 그것보다는 두 사람을 다 경쟁을 시켰을 때 이재명 후보 혹은 이낙연 후보를 승리할 가능성이 큰 거냐, 예. 두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손절의 시점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예. 내세워도 예. 뭐 이낙연 혹은 상대할 수 이재명 있다. 상대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쏟아지면 예. 그 그렇죠. 손절의 시점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 데이터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보세요? 거기는? 물론 이제 뭐 100%그 유선 전화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100%, 이 시기에 난 그런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네. 뭔가 선택지가 하나 또 생겼구나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손절의 시점이 되게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여당 경선 과정에서는 왜 기현님은 어느 쪽 한 분을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좀 감내해야 될 정치적 고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굴 지지하시는 분은 물론 있겠죠. 그런 마음도 안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신다고. 아니요. 이게 이렇게 예?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중립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네, 갈 수 너무 있는 막 그렇게 네. 다 안다고 하는 듯이 말씀 주시지 아니요, 마시고 아니요. 제가 이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영 속에 포함되어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지만 예. 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 양상이 너무 격화되면 예. 당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 각 캠프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좀 두터워질 때 예. 이후에 당의 어떤 그 아. 대립과 분열을 좀 중충화시킬 수 있는, 중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 예.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좀 근데 잘- 아까 그 말씀은 감동적이셨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어느 쪽을 편안들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예. 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니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예. 평소 그렇게까지 어떤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성인의 반열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실 텐데 네. 뭐.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런 어떤 식의 지금은 이제 대세가 확 기우는 분위기인데요. 아까 호남의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어떤 양쪽 다 굉장히 대단한 변화 폭풍이 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예. 앞을 압축한 과정이 앞으로 한 달, 앞으로 그죠? 한 달일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후보가 정해진 몇 달이 예.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처럼 불가측성이 높은 예, 대선이 별로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짜 한치 앞을, 끝까지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여야가 가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선거 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지금으로서는 호남 경선을 물론 앞두고 지금으로서는 여당의 구도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비교적 그렇게 예, 보입니다만 예, 알 수 없는 게 경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이낙연 후보 캠프의 경우에는 정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렇죠. 제가 어제 저는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누구하고 통화를 해본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어떤 지면과 화면 이렇게 기자로서 한번 쑥 둘러본 느낌은 저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맞더라도 예. 뭐 그렇습니다. 복싱이든 예. 아니면 그 그 비틀 하면은 정치판이든, 사람이 네, 달려들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포커페이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먹었네 이런 느낌이 뭐 그런 들면 느낌을 줘버리면 예. 상대방이 좀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 지지자들은 흔들리고. 예, 어제 그런 느낌이 제가 그래서 딱 딱 들었어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어제 이미 약간 비틀해가지고 아이 그 사람의 과정인데 어떻게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습니까? 조금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균형을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오늘. 아닙니다. 예? 근데 왜 기현님 오늘따라 이렇게 조금만 칭찬을 해드리려면 평소에답지 않게 이렇게 막 이렇게 겸손한 모양새 말씀 취하시- 너무 막 하지 아니요, 마시고요. 아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아니, 원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스스로 그렇게 예. 가끔 생각해 본다 이런.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대선 관전 포인트 중에 본인이 가장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이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참 많으실 거고 예,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생각이 참 많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40%의 지지율로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 거기에 좀 더 붙여야 되거든요. 예. 많이 붙여야죠. 그래도, 상당한 예. 정도로 붙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촛불 연합이라고 형성되었던 그 정치 연합의 상당한 부분을 회복해야 예, 승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의 재창출 플러스 정권 교체에 준하는 이미지를 가진 후보와 당이 되었을 때, 예. 그랬을 때 저는 큰 산 하나 더 넘을 수 있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게 우리 민주당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뭐 단순하게 부도를 보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쪽은 거기는 다수인데 후보를 이렇게 쳐다보면 또 약간 저쪽에 기우는 것 같고 이게 균형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 뭐 게임으로 보면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한편으로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예. 그래도 그래 한 번 더 믿어볼게 예. 라는 마음을 얼마나 드실 수 있도록 가지고 오느냐. 드실 수 있도록 당과 후보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느낌을.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있는 당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오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현님 모시고 뭐 첫날이라도 너무 길게 하면 또 다음에 뭐 삐지셔가지고 안 나오실까 봐 오늘 짧게 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이게 짧은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예.